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대한구강암면외과학회와 함께하는 수요 세미나 최신 구강암면외과 교과서 강해 교과서 읽어주는 교수님 제7장 구강암면외상 파트입니다. 저는 이번 4판 구강암면외과 교과서 구강암면외상 파트 집필진인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암면외과 교실의 김진욱 교수입니다. 구강암면외과 교과서를 잠시 소개하자면 1998년 초판이 출판되었으며 23년 2월 제4판이 출판되었습니다. 25년 전 초판에 비해서 더 다양하고 충실한 내용을 갖추게 되었으니 많은 필독 바랍니다. 오늘 강좌는 제7장 구강암면외상 파트인데요. 교과서 페이지 수만도 90페이지에 달하고 저희 학교에선 치아 외상을 포함한 아가면 손상 수업만 한 학기 동안 진행되는 분량인 만큼 이 많은 내용을 20분 안에 담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수요 세미나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개원과 선생님들이시라는 것을 감안하여 거를 것은 거르고 선택과 집중을 하여 일부 내용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안면골 골절의 치료에 대한 첫 기록은 기원전 17세기 파피루스의 기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골절의 종류와 붕대법을 이용한 치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악골절에 대한 구체적으로 치료법이 기록된 것은 히포크라테스가 남긴 것으로 보고 있고 와이어를 이용한 치간 고정, 붕대를 이용한 고정, 교합의 회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이때 이미 악골골절의 치료 원칙에 대한 개념이 생겨난 것으로 생각되고 치유와 기능 회복에 있어 교합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골골절의 치료는 그 후 많은 발전을 거치면서 현대적 방식의 수술 개념이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직접 골절 부위를 보면서 정복과 고정을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와이어를 이용한 고정이 주된 방법이었다가 60년대 이후 본 플레이팅 시스템이 개발되고 적용되어 더 견고한 고정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골절에 대한 수술 치료는 대부분 플레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플레이팅 시스템은 처음 수술 후 플레이트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또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시간이 지나면 체내에서 흡수되는 흡수성 플레이트가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플레이트를 고정하기 위한 스크류를 적용하기 위해 스트레이트한 드라이버를 사용하였습니다. 앵글 프랙처의 경우 고정을 위해 스트레이트한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협부를 통과해야 나사 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시 얼굴에 반흔을 남기게 됩니다. 미니멀 인베이시브 수술이 강조되면서 기구의 발전도 이루어져 구강 내시경을 통해 골절 부위의 시야를 확보하고 앵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나사 고정이 가능해져 안면부 반흔을 최소로 하여 골절 수술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강암면 외상은 크게 연조직 손상과 경조직 손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조직 손상은 개원가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고 해서 이번 강좌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개원가에서 어느 정도 익숙한 경조직 손상 중 치아 치조골 손상과 하악골절의 진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치조골 손상은 WHO 분류법을 보완한 안델슨 분류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아 치수 손상, 치주 조직의 손상, 치조골의 손상, 치음 및 구강 점막 손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치아 치수 손상 중 가장 경미한 손상은 치아 잔금으로 치수 손상 없이 범랑질만이 갈라진 것입니다. 그 다음은 비복잡 치관 파절인데 치수 손상 없이 상아질 정도까지 파절된 것을 말합니다. 복잡 치관 파절은 치수 노출이 있는 치관 파절입니다. 비복잡 치관 파절은 치수 노출 없이 치관이 세로로 파절된 경우이고 복잡 치관 파절은 치수 노출이 동반되면서 치근에 이르는 세로 방향 파절입니다. 분리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로 치수가 노출된 파절에 복잡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골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 혈관 등의 손상이 동반된 골절을 복잡, complicated fracture라고 하는데요. 치아 파절에도 치수 손상을 동반한 파절에 복잡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치근 파절이 있습니다. 안데르센의 치아 치수 손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치주 조직 손상은 치아 진탕, 아탈구, 탈구, 완전 탈락으로 분류됩니다. 치아 진탕은 시진으로 특별한 치아 치주 조직 손상은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동요도 또한 없으나 타진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탈구는 정상 범주를 넘어서는 동요도를 보이지만 치아 전이는 없는 상태입니다. 치은 열구 부위 출혈이 비쳐 보일 수 있습니다. 탈구는 치아가 어느 방향으로든 소켓에서 벗어나 있으나 완전히 빠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탈락은 흔히 완전 탈구라고 불립니다. 치주 조직 손상을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111치아는 치수 노출이 동반된 복잡 치관
파절로 진단되고 2일 치아는 치은 열구 출혈, 전이되지 않았으나 동요도를 보이는 아탈구로 진단됩니다. 이 사진은 상악 사전치의 치은 열구 출혈과 동요도는 있으나 교합에 방해되는 전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탈구로 진단됩니다. 치아 외상의 경우 시진, 타진 등으로도 어느 정도의 손상 정도를 파악할 수 있지만 치근 파절의 경우 치근단 사진을 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약간의 동요도만 느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찍어 감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치가 함입된 경우 간혹 치간 파절과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함입된 치아 하방의 영구치에 손상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방사선 촬영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치조골 손상은 치조와 분쇄골절, 치조와 골절, 치조돌기골절, 하악골절, 상악골의 골절을 동반한 치조골 골절로 분류됩니다. 치조와의 분소의 골절은 소켓의 분쇄골절이 있으면서 치아의 전유가 관찰되는 경우가 많고 치조와 벽의 골절은 치아의 순측, 치조골이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조돌기의 골절은 하나의 치아에만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고 다수 치아를 포함한 치조돌기의 골절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상의 외력이 더 크고 부위가 악골에 가해지는 경우 하악골 혹은 상악골의 골절을 동반한 치조골 골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타난 그림인데 치조골 손상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A 그림은 설명과는 좀 맞지 않는 그림이라 다음 판에는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악 전치부에는 구조상 주로 전방에서 가해지는 외력을 많이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치관부가 설측으로 밀리게 되면서 순측 치조골 골절이 동반되는 손상이 발생합니다. 골절이 발생하여 치아 치조골이 전이되는 동시에 치주, 치은 조직의 탄력에 의해 치아 및 파절 치조골이 상방으로 당겨지게 되어 치근처 및 소켓을 벗어나서 순측 잔존 치조골에 걸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경우 아무리 치관부를 순측으로 정복하려 해도 정상 위치에 치아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치아 파절 치조골을 통째로 잡고 약간 하방으로 당겨서 치근처 및 잔존 치조골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강 부위에 집중된 외력은 다수 치아를 포함하는 치조골의 파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악 혹은 상악골의 변이가 거의 없는 골절이 동반될 수도 있으므로 최소한 파노라마를 찍어서 악골 골절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강 외상 환자를 검사할 때는 우선 출혈 부위가 있다면 지혈을 하고 구강 내를 깨끗하게 씻어낸 후 검사를 합니다. 타진은 부드럽게 시행하고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함입된 경우에는 타진 시 느낌이 단단하고 둔탁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울림이 흡수되지 않고 기구에 그대로 다시 전달되는 느낌이 듭니다. 전기 치수 검사를 주로 하게 되는데 금방 외상을 받은 치아는 치수의 손상이나 충격으로 위음성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확하게 치수 노출과 손상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라면 반응이 없다 하여 바로 신경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하여 신경치료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치아 손상에는 반드시 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찍습니다. 특히 치근 파절이 있는 경우 촬영 각도에 따라 파절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 위아래로 각도를 달리해서 여러 장 찍는 것이 좋습니다. 교합 사진은 최근에 잘 찍히지는 않습니다만 장비를 갖추고 있으면 찍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악 전치부 손상의 경우 간혹 파절 편들이 주변 치주 조직 혹은 입술, 구강저에 박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확인하기 좋습니다. 또한 하악 정중부 골절의 감별에도 효과적입니다. 파노라마 사진은 치아 개개의 손상을 파악하기에는 좋지 않으나 구강 내 이물질 여부, 상악, 하악의 골절을 판단하는 데 매우 좋은 촬영법이므로 치근단 방사선 사진과 함께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악의 경우 골절을 파악하는 데 파노라마는 매우 좋은 진단 영상이나 상악의 경우 다른 해부학적 구조물이 겹치고 상악골 자체가 두껍지 않아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외상 환자가 내원하여 파노라마를 찍었을 때 상악동의 혼탁도가 정상보다 높다면 상악골 골절에 의한 출혈이 상악동에 고이는 경우가 있어 상악도 골절을 의심해보고 진단을 위한 CBCT 등을 촬영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손상 치아의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관 잠금은 별다른 처치 없이 정기 검진을 하여 치수괴사가 나타나면 근간 치료 및 수봉을 시행합니다. 치관 파절이 법당질에 한정된 경우 레진 수복으로 적절히 치료되는 경우가 많고 상아질이 노출된 경우 2차 상아질 생성을 유도해주며 주기적으로 생활력 검사를 시행합니다. 치수가 노출된 경우 치수 복조, 치수 절단, 발치 등을 시행합니다. 손상된 영구치는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며 발치는 최후의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유치 치관 손상의 경우 환자의 비협조, 불순응,
치아 크기의 한계, 영구치의 손상 가능성으로 발치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관 치근 파절은 얼마나 치근 쪽을 더 연장되었는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얕다면 파절편을 제거하고 신경치료 후 수복치료를 고려하고 깊은 경우는 대부분 발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악 4.1, 4.2 치아 치관부 파절 케이스입니다. 모두 복잡 치관 파절이지만 4.2 치아는 거의 치경부에서 파절이 일어났습니다. 신경치료 후 고정나사를 부착하고 4.2 치아는 교정을 통해 정출시켜 치관 수복을 해주었습니다. 치근 파절의 경우 치관부에 가까운 파절이면 치수치료 후 치관 연장술, 교정 등을 통해 수복 치료가 가능하기도 하고 그 이하에서 파절이 일어나고 동요도가 크지 않다면 치관부를 주변 치아와 엮어 고정을 시행한 다음 생활력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필요시 신경치료를 시행합니다. 고정기간은 비교적 2에서 4개월 정도입니다. 진탕의 경우 치아 동요도가 없으므로 특별히 고정을 해줄 필요는 없으나 교합되어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교합이 되지 않도록 약간의 삭제를 시행하고 정기적인 생활력 검사를 시행합니다. 아탈구는 고정을 시행하고 정기 검진을 하고 필요시 근건 치료를 시행합니다. 치아에 변이가 있는 경우 우선 치아 주변을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함입된 영구치라면 자연적 맹출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2에서 3개월 동안 변화가 없으면 교정을 시행합니다. 유치 함입 케이스는 좀 다른데요. 자연 맹출을 기다린다, 하방 영구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바로 발치를 해야 한다 등 대립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발치를 선택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순, 설측, 측방 전이는 재위치시키고 고정을 시행합니다. 유치는 발치 케이스입니다. 완전 탈락의 경우 환자가 빠른 시간 내에 타액, 우유 등의 치아를 적절하게 보관하여 내원한 경우라면 재식 후 대부분의 경우 치근 흡수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임상적으로 1시간 이내를 한계로 보고 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적절한 방법으로 치아를 보관하여 1시간 이내 병원을 내원하면 치근과 소켓을 생리식염수로 세척하고 즉시 재식하고 고정을 해줍니다. 대개의 경우 2주 후 고정장치를 제거하기 전 발수를 시행하고 4주 정도의 고정장치를 제거합니다. 경과 관찰 후 영구 충전하고 치료를 마무리합니다. 참고로 유치는 치아도 작고 치료에 협조를 얻기 어렵고 향후 영구치의 맹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재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의 전위, 탈락은 대부분 발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간 치료를 한 후 재식을 하는 경우는 수상 후 내원까지 1시간보다 오래 걸렸거나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치아를 보관하여 치근이 많이 오염되고 치근 표면이 건조된 경우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치아 표면의 연조직 잔사를 제거하는데 이때 배각질 표면을 긁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리고 2% 불소 용액에 치아를 20분간 담궈두고 생리식염수로 깨끗하게 세척을 합니다. 적신 거즈로 치관부를 잡고 근간 치료를 시행하고 치근점을 일부 절단한 다음 재식 후 고정을 시행합니다. 영구치의 경우 시간이 많이 지연되면 예후가 좋지 못해 앵킬로시스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적절한 시간 내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면 미완성 치근의 경우 재혈관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완성 치근은 근간 치료를 하고 정기 검진을 시행을 합니다. 치아 손상의 치료 중 가장 기본적인 치아 고정 방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레진 와이어를 이용한 치아 고정입니다. 한 개 치아가 손상된 경우 최소 양측 치아를 포함하여 레진 와이어를 고정해줍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전치 손상의 경우 대부분 견치에서 견치지까지 고정을 시행합니다. 레진 와이어 고정을 시행하기 전 지혈, 세척, 치아 정복, 연조지 봉합 등을 먼저 시행을 합니다. 와이어를 치아 옵셋에 맞춰 밴딩을 하고 치아 표면에 에칭을 하고 건조 후 레진을 얇게 치아 순측면에 적용하고 밴딩한 와이어를 가볍게 얹어줍니다. 그 위에 다시 레진을 얇게 도포하고 큐링을 시행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와이어가 없다면 레진으로 주변 치아와 함께 스플린팅을 해주어도 좋습니다. 치조골 골절의 경우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의 치아만 발생할 수 있으나 다수 치아를 물고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손상 부위를 깨끗하게 하고 고정이 불가능한 작은 치조골 파편은 제거합니다. 치아 및 치조골을 조심스럽게 제 위치로 정복하고 레진 와이어를 이용하여 고정을 합니다. 교합을 확인하여 닿는 부분은 교합 조정을 해줍니다. 고정 기간은 통상 4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하악골 골절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원가에서 하악골 골절을 치료할 리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골절 환자를 진단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간혹 환자들이 다치고 나서 이가 잘 안 맞는다고 내원하는 경우도 있어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악골 골절이 있는 경우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주소는 이가 맞지 않는다, 씹을 때 턱이 아프다, 어금니가 내려앉았다, 앞니가 삐뚤어졌다 등입니다.
간혹 반대로 치아가 솟아올랐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간혹 입술에 감각이 없다, 둔해졌다고 오시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교과서에 여러 촉진 방법 등이 소개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강검사를 시행해서 구강 전화, 전정부 등의 부종, 반상 출혈이 있으면 구치부 조기 접촉, 치열 변화 등의 교합 변화가 있다면 골절을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임상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좌측 사진을 보시면 좌측 전치부가 설측으로 밀려 부정교합이 보이며 주변 치은 조직의 열개, 치아에 눌려 발생한 아랫입술의 상처가 확인됩니다. 이런 경우 환자분들은 부딪히고 나서 치아가 혀 쪽으로 밀려갔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측 사진을 보면 4.1, 4.2 치아 부위계와 스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하악 정중 부위 골절이 발생했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하악 전치부가 내려앉았고 씹을 때 치아가 흔들린다고 표현하기도 해서 치아 치조골 손상으로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파노라마는 하악 골절을 진단하는 데 매우 좋은 촬영법입니다. 하지만 정중부는 경추가 겹쳐 보여 진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하악 과두부, 하악 과두 하부 골절의 경우 인후두부 연조직 그림자에 가려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파노라마 말고도 스컬 PA 사진을 찍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촬영법은 하악각, 변이가 있는 하악 과두 골절, 정중부 골절 등을 진단하는 데 유용합니다. 세팔로 PA를 찍어도 확인 가능합니다. 세팔로라테랄은 하악 골절의 진단에 그다지 유용하지 않습니다. 수상 경위에 대해 알아보면 눈에 보이는 손상 이외에 예상되는 추가 손상 부위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악은 U자 모양을 가지면서 양측 상행지 끝에 관절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악 전방부에 가해지는 외력의 방향에 따라 하악골, 과두 부위에 가해지는 압축력, 인장력이 달라 골절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왼쪽 그림처럼 하악의 측방력이 가해지는 경우 외력이 가해진 부위 골절과 반대편 과두 부위의 인장력이 발생하면서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앙 그림처럼 정중부 아래쪽에서 압박이 발생하는 경우 가장 흔히 앞으로 넘어지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이부의 열상이 발생하면서 정중부 골절과 양측성 하악 과두 경부 혹은 과두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등 매우 강한 외력이 정면에 가해지는 경우 정중부의 양측성, 하악 과두부의 양측성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력의 강도, 방향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골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상 경위에 따라 방사선 사진 혹은 CT 판독 시 조금 더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수상 후 구치부 조기 접촉이 나타나는 경우 조기 접촉이 나타난 쪽의 과두부 골절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노라마나 CT상 골절이 없다면 조기 접촉이 나타난 반대측 과두부의 삼출, 출혈성 관절증으로 관절강의 스웰링으로 인한 해당 측의 교합이 뜨게 되어 반대편 구치부가 조기 접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심한 경우 관절강 내 아스피레이션을 통해 혈액을 빼내주거나 추가 악간 고전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골절 이외에 가장 흔한 과두 외상은 과두 탈구입니다. 하악 과두의 양측성 전방 탈구가 흔히 일어납니다. 그림을 보시면 하악 과두가 전방 탈구되어 제 위치로 돌아가지 못하면 항상 개구 상태가 유지되고 구치부 접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하악이 돌출된 모습을 보이며 과도한 침 분비, 부정확한 발음을 하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구강 내 특별한 외상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아래 위 사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하악이 돌출된 양상을 보이고 심한 전치부 개교합이 보입니다. 이 정도 되면 구치부 접촉이 안 됩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위 사진과 마찬가지로 전치부 개교합을 보입니다. 양측 구치부는 접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진은 하악 과두 탈구이고 나머지 하나는 양측성 과두 골절입니다. 위 사진이 하악 과두 탈구입니다. 탈구는 하악의 후방 고경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구치부 교합이 뜨게 되고 양측 과두 골절은 하악 후방 고경이 무너지기 때문에 전치부 개교합이 발생하는 것은 같지만 구치부 조기 접촉이 발생하게 됩니다. 양측성 하악 과두 탈구와 양측성 과두부 골절의 또 다른 차이점은 이 사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방 하악 과두 탈구는 양측 하악 과두 간 거리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위 사진처럼 관절 전방부의 하악 과두가 돌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 저희가 입을 최대한 벌렸을 때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악 과두부 골절이 있으면 외측 익돌근의 견인 때문에 하악 과두가 전내 하방으로 변이되어 탈구와는 반대로 관절부가 함몰됩니다.
하악과두 탈구의 정복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전방 하악과두 탈구는 하악과두가 관절 융기를 넘어 다시 제 위치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방 탈구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악과두가 우선 관절 융기를 다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악을 뒤로 밀기만 해서는 익돌근, 교구대 견인력으로 하악과두가 관절 융기를 넘어 관절화로 다시 재위치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덕션 매니플레이션의 첫 방향은 하악과두부를 하방으로 내려주는 것입니다. 위 그림처럼 구치부 혹은 구치 후방부 위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나머지 손가락은 하악 정중부 하연을 잡습니다. 그리고 하악을 아래 그림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전방 회전시켜주면서 뒤로 밀어 넣습니다. 탈구된 환자는 불안감과 통증 때문에 교합근의 근긴장이 매우 심한 상태이고 거기다 술자가 하악을 회전시킬 때 발생하는 통증과 하악을 누르는 힘에 대한 반작용으로 더욱 근긴장도가 높아져 하악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데이션을 하고 정복을 하라는 책도 있고 갑자기 정복이 되는 경우 술자의 손가락을 물게 되어 다칠 수 있어 손가락에 거즈를 감는 등의 충분한 대비를 하라고 합니다. 제일 좋기로는 환자가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안심시켜주고 무리한 힘을 가하는 매니플레이션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0분이란 짧은 시간에 다 다루기는 내용이 많은 파트이기 때문에 접할 수 있는 치아, 치주조직 손상, 하악 외상의 내용에 한해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북대학교 구강암외과학 교실의 김진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